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2, 중3 등 학생 8만 6천여 명이 27일부터 등교합니다. 일선 학교는 자율적으로 수업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근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2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차량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실직한 5, 60대를 위한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미흡한 가운데 지자체마다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먹는 방송으로 2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찌양이 쌀과 보리로 유명한 김제를 찾았습니다. 지역 홍보는 물론 농산물 판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난 21일 전주시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2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차량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 옆으로 국화꽃과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21일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2살 어린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 어린이 구역에서 차량들의 불법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유턴을 하는 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지만 사고 현장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운전자들의 개선 의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사도 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조심해야지. 이제 여기가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유턴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돌아버렸다고. 지난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단속을 좀 더 잘해야 하는데 왜 공무원 다 뽑아놓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부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 문제로 실제 정책 실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가 양수가 한 70 몇 개 섰는데 지금 20개씩 40개만 좀 돼 있어요. 근데 연차적으로는 해야겠지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요. 지난해 9월 고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민식이법.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만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인 여성과 남성을 일명 낀 세대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은퇴 전인 50대와 60대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이곳은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상담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과 7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5, 60대 구직자들의 경우 구인 조건 때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50대 이상의 취업이 용이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업무 능력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남원시내에서 50대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회사 지원과 근로자 지원을 맞물려서 지원하려고 사업장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신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0년 26%에서 지난해 32%로 늘었는데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남원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활동 모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단순 노무나 이런 곳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만한 곳,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과 연계되거나 전에 뭐 금융권에서 근무했다면 금융 관련된 일, 어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일, 이렇게 전직과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순창군의 경우 신중년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던 자치단체들이 은퇴 전 5, 60대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방안을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7일부터 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2, 중3 등 955곳 학교에서 학생 8만 6천여 명이 등교 또는 등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에 등교 시간과 분반, 급식 시행, 온라인과 대면 수업 혼합 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줄이는 등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재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일부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방비가 허술해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대다수 대형마트 내에 열감지 카메라가 없는 것은 물론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손소독제 위치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제와 익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고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매장의 허술한 방역 체계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확진자 동선이 발표되면서 임시 휴업에 돌입했던 이마트 군산점 1층에 마련된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는 불이 꺼진 채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송천점 또한 휴업을 실시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손소독제도 소수에 그쳐 방역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초 법조타운이 들어선 전주 만성지구내 건물 대다수가 최소 공간만 주차시설로 확보하면서 입주한 사무실 수보다도 주차 면적이 적어 주차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부담을 덜어줄 공영주차장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을 마친 만성지구내 한 건물은 상업시설 23개소, 교육시설 10개소 등 사무실 33개소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차 대수 33대로 설계돼 사실상 건물을 이용하는 내방객에 대한 주차시설은 전무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방객은 물론 사무실 임대인에 대한 주차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최소 공간만 주차시설로 확보한 만성지구내 건물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상 전체의 5.7%에 해당합니다. 만성지구내 주차난 문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 푹 빠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먹는 방송 유튜버 찌양이 쌀과 보리로 유명한 김제를 찾았습니다. 김제시 초대로 이루어진 건데 지역 홍보는 물론 농산물 판매 효과도 기대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푸짐한 김제 한우 한 상을 유튜브 시청자에게 소개합니다. 이내 소고기를 굽기 시작하더니 고소한 맛과 식감에 몰두합니다. 고기에서 뭔가 좀 다른 맛이 나는 왜 이렇게 고소하지?
불과 1시간 반 만에 먹은 소고기 양은 무려 13인분. 게다가 넉넉한 인심과 손맛이 담긴 밥과 찌개까지 소화합니다. 날씬한 몸매로 먹는 방송을 하는 쯔양은 무려 243만 구독자를 지닌 유명 유튜버입니다. 누적 조회수만 4억 9천만 회를 자랑하는 먹방 크리에이터가 김제를 찾은 겁니다. 확실히 좀 서울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이게 산이 많이 없고 평야가 이렇게 확 트여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펑 트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좀 이게 김제 한우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내친김에 모내기에 나선 쯔양. 난생 처음 모를 심다 보니 낯설기도 하지만 금세 재미를 찾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유튜브나 TV에서 보던 쯔양이 온다는 소식에 몰려든 주민들도 내 딸처럼 반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젊은 처자님이 오셔서 김제쌀로 만든 밥과 떡과 한우를 맛있게 잡수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김제 씨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줄어든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유명 유튜버 쯔양을 초대했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쌀을 비롯해 한우와 같은 지역 농특산품을 소개했습니다. 지평선 보리를 비롯한 우수한 김제 특산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국민 애용식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로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지역 홍보와 농산물 판매 등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로 놀러 오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던 전북 지역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6.7로 전월 80.6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1월보다 6포인트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3개월째 이어진 하락에서 반전한 수치입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은 66에서 78로 12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 심리가 호전된 것은 정부와 전북 지역 일선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청 자체 행사비와 국외여비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시청 직원 한마음 대회와 해외 선진지 견학 등 모두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번에 반납된 예산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은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전북 북부에는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정읍이 14도, 김제, 부안, 남원과 순창, 고창은 15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22도, 김제, 고창 23도, 임실과 정읍은 24도, 남원, 순창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새벽에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른 날로 미루시고요. 새벽에 잠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가벼운 우산 준비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8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에서 0.5m로 얕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